혹시 지금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낯선 번호의 문자만 봐도 온몸이 얼어붙는 그런 경험.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고 은행 문자는 늘 압박처럼 느껴졌던 지난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숨막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에 손을 댑니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없애주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상자는 약 113만 명, 규모는 무려 16조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숫자이며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붙잡을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책의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기되는 여러 논란과 해석까지 모두 다룹니다.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혹은 누군가의 인생이 이 한 영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지금 빚을 없애주려 하는가?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 여기에는 단순한 무책임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질병, 중대한 사고, 폐업,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대재난까지 수많은 사연과 불행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급증했고 일용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반토막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0만 명가량의 금융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180만 명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갖고 있는 이른바 장기연체자입니다. 이들은 매년 이자만 늘어나고 신용회복의 기회조차 찾기 힘들며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은 채무를 짊어진 삶입니다. 파산 신청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어려운 구조. 이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에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더는 개인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보고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구제 개념의 채무 정리입니다. 정부는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기도 합니다. 금융사는 자산을 정리하고 정부는 채무자를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니라 회생입니다. 다시 소비자로, 생산자로, 납세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적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되는가? 그렇다면 이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일 것. 단순히 1에서 2년 연체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특히 이 채무는 무담보이어야 하며 담보물로 상환 가능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3만 원 이하입니다. 이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이에 준하는 소득 수준입니다. 넷째,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았던 사람도 신청 대상입니다. 이들 역시 법적으로는 절차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아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액 탕감입니다. 원금, 이자 모두 소각되며 더 이상 추심이나 법적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 감면 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의 60에서 80%까지 감면되며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간 분할에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월 소득이 130만 원인 경우라면 약 6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수행합니다. 캠코는 이관받은 채권을 정리하고 개인에게 맞춤형 새 출발 계획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불안과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며 사회는 다시 한 명의 경제활동 참여자를 얻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소비 회복, 고용 안정,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 소상공인. 이번 채무 정리 정책은 단지 개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무너진 자영업 기반, 그리고 그 속에서 빚의 굴레에 얽힌 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 폐업했거나 폐업 직전의 위기에 처한 분들, 그리고 창업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규 창업자들도 포함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지만 대출 상환 부담으로 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 이런 상황에 놓인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번 새출발기금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일꾼입니다. 지원 내용도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선 최대 9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7천만 원 이상이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동안 분할하여 갚을 수 있습니다. 월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에는 신용회복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는 단지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 규모는 6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추가 경정 예산에도 7천억 원 규모의 편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캠코의 각 지점을 통해 개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정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진짜 탕감이 가능한가? 그리고 논란. 물론 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의문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도덕적 K 문제입니다. 수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 힘들어도 한 푼 두 푼 모아 빚을 갚아온 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빚을 갚은 사람은 바보냐? 는 비판이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대상은 전체 채무자의 1에서 2%에 불과하며 단순히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구조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반복적 구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일회성 구조조정이며 추후 동일한 방식의 대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엄격히 설계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연체자, 자산을 숨긴 사람, 재산을 부당 이전한 경우 등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장기 연체자의 대부분은 고의적인 상환 회피자가 아니라 정신질환, 질병, 가족해체, 중증 질환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용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버텨온 생존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우려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입니다. 대규모 채무 감면이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치고 금융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채권 매입과 조정을 통해 금융사 역시 부실 자산을 정리할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정책은 누가 얼마를 잃고 얻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처럼 절박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실행의 문제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놓쳐서 기회를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정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2025년 3분기 중으로 세부 시행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청자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와 안내 시스템도 함께 정비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모든 신청과 서류 제출,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털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모바일 신청도 지원되어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둘째는 오프라인 접수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고령층,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 복지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등에서도 신청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여 실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도 집 근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6개월 이내의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재산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보유 자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과도한 자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채무내역서입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모든 채무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캠코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 건강보험 자격 상실 여부, 연체 기간 확인 등이 함께 심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신청 후에는 약 3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그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감면 대상자로 확정되면 캠코와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채무탕감 또는 재조정이 즉시 실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빚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는 점입니다. 신청서 한 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채무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그동안 포기했던 일자리, 무너졌던 가정, 잃어버렸던 꿈까지도 되찾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마지막까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방송, 지자체, SNS,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모든 커뮤니티와 협력해 홍보 및 안내를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와의 연계도 확대하여 더 많은 부실채권을 흡수하고 이 제도의 수혜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빚의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당당히 햇빛 아래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더는 움츠리지 마세요. 정부의 손길이 도착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책 꼭 필요한 구제인가요? 아니면 도덕적 해이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사회를 바꿉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책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세요. 빚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